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 보낸 중고 유로파이터 러브콜에 오스트리아가 답을 해왔습니다. 시작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매체인 디프렛에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우 장관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서한을 오스트리아 타너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보우 장관은 언론 매체에 놔둔 서한에서 유럽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늘 감명을 받은 저는 아래의 제안에 대한 귀하의 지지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의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우 장관은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1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오스트리아에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서한의 진위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우 장관의 편지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매체인 크로넨자이퉁은 지난 6일 오스트리아 타너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의 15대의 유로파이터 구매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타너 국방장관은 유로파이터를 구입한 지 15년 만에 유로파이터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너 국방부 장관은 프라보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편지를 받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 옵션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매각을 합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며 유로파이터 시스템의 탈퇴는 우리가 선언한 목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KF-X, IF-X 전투기가 배치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므로 그 사이에 공백을 유로파이터로 메꾼다는 것입니다. 프라보우 장관도 유로파이터 구입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제안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연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타이푼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자카르타 포스트지가 보도한 기사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서 중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중고 유로파이터는 대공방어 임무에 중점을 맞춘 트렌치원에 속한다면서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타이푼을 생산하는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전투기의 지상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트렌치2와 3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타이푼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기업 및 인력이 포함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푼 구매를 위해 국방부는 타이푼의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위해 열심히 협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는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고려하여 해군 임무를 함께 개발할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합업체인 국영항공기 제조업체 PTDI 외에도 업그레이드 패키지에는 국영전자 제조업체인 PT랜 인더스트리 및 여러 민간 방위전자 회사와 같은 다른 회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인도네시아가 20%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공동전투기 생산 프로그램에 정부가 더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8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PTDI와 함께 Z 전투기를 설계 및 제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48대의 항공기를, 한국은 120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Z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은 2021년에 등장할 것이며 첫 비행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푼의 인수는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KF-X, IF-X 전투기가 10년 내에 배치될 때까지 인도네시아 공군에 향상된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얻은 노하우는 인도네시아 방위 회사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여 KF-X, IF-X 전투기가 운영되면 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이푼은 또한 미국을 격분시킬 수 있는 러시아 수호이 35 플랭커이 11억 달러 구매가 구체화될 때까지 매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플랭커와 타이푼은 모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거운 제트 전투기입니다.
오스트리아 타이푼의 수명 주기가 아직 2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협상과 인도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능력과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이푼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지 방산업체에 지원을 제공하고 KF-X, IF-X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지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이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타이푼을 도입 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인도네시아의 현지에 맞는 업그레이드와 기술을 요구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KF-X, IF-X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입되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KF-X, IF-X 전투기에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는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계획은 초기부터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서 중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유로파이터를 구입하려면 인도네시아 자신이 에어버스로부터 타이푼 사용자 증명서를 발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것은 타이푼 공동개발국인 영국과 독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승인과 미 의회의 수출 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도네시아는 유로파이터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타이푼에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몇 가지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푼의 수출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스트리아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벽이 높은 것은 미 의회의 수출 허가일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러시아의 수-5235 구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신 F-16V를 구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16V와 경합하는 타이푼의 수출 허가를 내줄지는 의문이고, 더 말하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수-5235 조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의원이 등장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이런 이유로 미 의회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타이푼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타이푼의 사용자 증명증이 발행되면 오스트리아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타이푼을 매각하거나 오스트리아의 타이푼을 에어버스가 인수해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인도네시아에 매각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인도네시아에 타이푼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으로 스웨덴의 그리펜 구입을 생각 중이라고 해외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구입은 KF-X, IF-X를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중간 다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유로파이터 도입은 험난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로파이터 도입은 KF-X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